곡 한번 보면 뭐 연결 뭐 그냥 그대로 가고 뒤에 넘겨서 이별의 정한과 여성하자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한국문학에서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 표시 한번 해주고 이별의 정한 고려 가요부터 시작되어 시조 가사 현대 이르기까지 요게 전부 다 출제의 포인트야. 이별과 관련 있는 시조는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 됐죠? 더군다나 여기서 뭘 또 문제를 출제를 잘 하시냐면 이별의 노래한 작품 중에서도 남성인 작가가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임을 그리워하는 심정 요게 출제의 포인트입니다. 시조 5개 갖다 놓고 다음 중 님의 성격이 다른 하나 골라라.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많이 내시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 풀기가 좀 어려워. 더군다나 작가를 생략해버리니까 요건 이제 대표적인 게 너희들 저기 단종에 대한 슬픔 드러내는 시들은 다 여기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시고 뭐 작가 주면 홍랑이라든지 뭐 계량이라든지 황진이 주면 쉬운데 그게 거의 빠져버립니다. 됐죠? 요것도 보너스 문제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알고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 또 하나의 문제는 요거겠죠? 충신연주지사. 충신연주지사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케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만 드러내면 충신연주지사다 해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모든 걸 다 충신연주지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요거야.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가 돼야 돼. 됐지?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는 임금과 신하의 사회적 관계인 충을 요게 핵심이죠.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 관계인 그리움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 충신연주지사다. 요게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런 거 하나 줘. 국화야 너는 어이야야 해서 충 드러내는 시. 그렇게 해놓고 여기가 A, 여기가 B, 그리고 공통점을 드러내는 거지. 자, 그래서 요건 2개 다 뭐 그렇지 임금에 대한 충성심을 노래하기 때문에 요런 걸 우리가 충신연주지사로 봐야 돼. 요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지. 됐죠? 요건 그냥 단순한 뭐를 들어있기 때문에 충성스러움. 그래서 요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인 관계인 그리움. 됐죠? 요게 충신연주지사. 그래서 요거는 학교에서 내신에서 워낙 많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이제 출제도 거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안 나온 학교나 아직 이걸 잘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무거나 그냥 다 갖다 붙여갖고 충신연주지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 조심해야지. 됐죠? 요게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 다음 가사문학의 특징. 가사문학의 특징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지? 자, 가사는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학갈래의 하나인데 조선 전기에는 주로 사대부가 시조와 가사를 창작했는데 시조가 짧은 형식의 노래라면 가사는 긴 형식이다. 가사는 사음보가 연속됐다. 요거 조심해야 돼. 연속체. 이따 이제 고려가요랑 구별해서 알아둬야 되는 거지. 사음보 연속체다. 일부 가사는 마지막 행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무리되기도 한다. 요걸 우리는 정격가사. 정격가사는 3, 5, 4, 3이 아니라 앞에가 3글자만 인 것도 정격가사라고 부른다. 넓게 봤을 때. 그래서 이 근처 학교는 전부 다 요렇게 봐요. 3, 5, 4, 3이 지켜지지 않더라도 3글자만 지켜지면 정격가사로 보자. 됐죠? 또한 가사는 길이의 제한이 없어요. 이것도 중요한 거죠. 길이의 제한이 없어. 강호에 누리는 삶의 모습, 감흥, 유배지에서의 삶과 정서, 여행에서의 경험과 느낌 등 다양하다. 조선 후기에는 부녀자, 평민계층이 작자층으로 확대됐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규방가사, 뭐 서민들이 쓴 건 서민가사겠죠. 됐죠? 착각하면 안 돼요. 잡가랑은 달라요. 됐죠? 가사는 가사인데 잡가는 가사가 아니라 그냥 잡가야. 그래서 규방가사, 서민가사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죠? 부녀자들이 규방가사 또는 내방가사, 평민들이 서민가사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형식적으로는 운문, 내용적으로는 산문. 조심해야 될 거는 3단 구성이라는 거 까먹으면 큰일 난다. 기, 승, 전, 결 아니다. 알겠지? 이거 3단 구성이라는 거 까먹지 말고요. 그 다음에 가사에서 뭐 나머지 알아둘 거는 딱히 없을 것 같긴 하네.
자, 정철 옆에다가 요렇게 하나 써두셔야 되고요. 유배가사. 그래서 여기서 가끔 묶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가정곡하고 사설 시조 중에 이렇게 나가는 시조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묶여서 또 같이 나오지. 됐죠? 그래서 실제 여기 있는 작품들 한번 기본적으로 좀 빨리 보고 나머지 여기 있는 작품들을 간단하게나마라도 한번 해석 정도까지는 해놓고 이미지나 시어가 같은 거 묶는 거를 좀 빨리 한 번은 봐야 돼. 알겠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만 생각하고 본문 해석만 잘하면 되겠지라고 하다 보면 보통 외부 지문에서 요런 정도 느낌일 때는 퍼센트로 따진다면 뭐 한 20-30% 정도는 외부 지문이 반드시 나오니까 보기가 활용되든 뭐가 활용되든 어쨌든 체크를 좀 해두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문제로 나오는 게 간신에 대한 이야기. 요게 이제 너희 학교에서도 작년에 포인트였었던 거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막 못 알아들어서 이런 걸 막 자꾸 틀린 애들이 있어. 그래서 간신 나타내는 시조. 됐지? 뭐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백설이 잦아진 고래 이렇게 나가는 시조들이 있어요. 요것도 이제 묶어서 다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외부적인 거 한번 정리해 줘야 되겠지. 자, 그럼 송민고 뭐 내용은 요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특징. 두 여인이 대화를 나누는 형식. 요것도 외부 지문 연결이야. 그래서 여기로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쪽에서는 나오면은 좀 어려운 거긴 한데 댁들의 동란지사오 요렇게 나가는 시조가 있어. 요 시조는 전부 다 영상으로 묶어서 어떻게 써져 있냐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돼. 내신에 자주 출제되는 시조 모음. 됐죠? 요렇게 찾아가지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딱딱 들어주시면 돼요. 알아듣겠지? 그래서 요거는 꼭 한번 들어주시고 요때까지 요거 작년도 얘기했었죠. 유성여고 2학년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얘기했는데 안 들어갖고 틀렸던 친구들. 예, 그래서 뭐 100점에서 2개 틀렸는데 요거 2개 다 틀렸던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체크해 놓으시면 하여튼간 요거 체크 뭐 나올 거니까 한두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요 대화 형식이라는 거 요거 좀 어려워요. 예, 찾기 어려우니까 뭐 그런 거 체크해 주시고 우리말 표현의 아름다움을 잘 살렸다.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는데 요게 좀 문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대성고 같은 경우에서는 도산 12곡 8 요런 것들과 좀 묶어가지고 우리말 표현이 두드러진 거에 대한 특징을 찾아내는 문제가 나왔는데 얘도 그냥 간단하게 한 번만 읽어두시면 돼요. 뭐 읽는 거는 한 1, 2분밖에 안 걸리니까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 3위인곡 이렇게 한번 또 체크해 주면 되겠죠. 3위인곡 요것도 보충 프린트로 학교에서 주셔서 두 개를 좀 같이 봐라라는 학교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꼭 3인곡을 또 뒤에 나눠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처음부터 나눠주시면 괜찮은데 나중에 나눠주시고 참고로 봐. 뭐 시험 문제 나오나요? 뭐 낼 수도 있지. 뭐 이런 분들이 좀 있어서 보충이라고 해서 뭐 뒤에 더 달려있을 때는 3인곡 분석도 같이 좀 해주시고 내신 자체에는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것도 영상으로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진달래꽃은 이따 진달래꽃 보면서 이제 그러고 들어가도록 하고 자 넘어가서 이제 본문 한번 분석하면서 들어갑시다. 자, 우선은 한번 쭉 읽어보고 그죠? 의미 먼저 한번 살짝 본 다음에 표현 방식을 좀 봐야 되니까 한번 본문 해석부터 차분히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상징적 비유적 의미를 한번 챙겨보자. 자, 서사 부분이야. 서사 부분. 저기 가는 저 각시 본 듯도 하구나. 천상대곡경을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십니까? 됐죠? 그래서 우선은 여인이 질문을 했네. 뭐 해석하는데 어려운 건 없다. 대곡경 같은 경우는 뭐 신선들이 노는 장소. 뒤에서 얘기 다시 할게요. 어와 너여이고 너로구나. 내 사설을 들어봐라. 내 얼굴 이 고등가. 요거 지금 사설 얘기하는 거야. 뒤에서 이어지는 것들은 사설 이야기. 내 얼굴 이 고동이 님 괴함. 괴함이라는 것은 요 뜻 사랑. 됐죠? 그래 여기는 해석 잘 해주셔야 돼. 됐죠? 해석을 잘해야 되는 부분은 표시를 좀 해놓을게.
님이 사랑함직한지는 모르지만 이런 뜻이겠지. 님이 나를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책 같은 거 나중에 보시다 보면 그래서 겸손함이라고 써져 있는 책들도 있어. 내가 사랑받을 만한 모습을 지녔는지 모르지만 어떤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여겨주실 때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하뒀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띠 다르신고. 됐지? 그러니까 지금 태도가 바뀌었네. 이미 태도가. 그래서 어려운 단어는 없죠? 이래야 교태라는 건 이제 아양하고 교태를 부렸다. 이게 이제 여성하자라는 것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누워 생각하고 일어나 앉아 생각하니 해야하니는 생각하니 해야리니 내 몸에 지은 죄 매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겠느냐.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뜻이니까 한번 써볼까요? 수원수구라는 말이 있어요. 수원수구. 한자성어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시험 문제로 많이 나와. 됐죠? 뭐 실용적인 단어라고 하긴 좀 어렵지만 내신에서는 시험으로 많이 나옵니다. 수원수구. 서러워 풀처이니 다 조물에 다시 로구나. 로다는 로다. 이렇게 영탄 체크해 주시고요. 왜 내가 지금 해석을 다 체크하라고 하냐면 첫 번째 뒤통수 맞는 문제가 빈칸 넣기 문제야. 됐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직역하는 거. 우리는 이제 의역 많이 하거든요. 비유적인 뜻이라든 상징적인 뜻을 많이 하는데 요거 자체를 그냥 물어볼 때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요런 문제를 잘 출제하는 학교가 이제 노은고라든지 지족인데 가사만 나오면 항상 이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갔지? 이제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특히 이제 빈칸 넣기 같은 것보단 직역이 좀 더 많지. 그래서 요거를 뭐 의문형으로 해석할지 아니면 영탄으로 해석할지 정확하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래 첫 번째 이제 서사에서는 어쨌든 뭐 자신의 심정 드러낸 거지. 자,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 마세요. 이렇게 해서 뭐 한 거냐? 위로하는 말하기. 아닙니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맺힌 일 요것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이때 맺힌 일이라는 것은 님에 대한 어떤 사랑과 관련 있는 것이지 뭐 원한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저주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 님을 매셔서 님의 일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님의 일을 아주 잘 알고 있나 봐. 알거니 물 같은 얼굴 요거 해석 잘해야 돼. 물 같은 얼굴. 됐죠? 요 물 같은 얼굴은 연약한 얼굴이에요. 연약. 됐죠? 편할 날이 몇 절이고 춘한 고열은 어디 지내시며 추일동천은 누가 매시고 죽조반 조석매 예와 같이 세시는가. 죽조반 조석 진지. 됐죠? 예전같이 울리시나 기나긴 밤의 잠은 어디 자시는가. 그래서 요만큼 임의 안위를 걱정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출제 포인트가 나오는 거지. 충이 베이스에 깔려있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위 걱정이야. 그래서 정읍사 같은 걸로 집어넣어야 돼. 됐죠? 그래서 정읍사가 님의 무사기환 요거 의미하는 거니까 1순위로 예로 골라야 돼. 요거는 출제가 좀 많이 되는 문제니까 한번 알아두시고 난이도가 쉽게 나오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만 출제가 될 거야. 이해가니?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학작품 같은 경우들은 출제 포인트 잡아준 거대로만 그냥 쭉쭉쭉 쫓아오시면 되고 거기다 이제 확장만 시키면 되겠지. 자, 그 다음 님에 대한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오늘도 거이구나 내일이나 사람 올까 안 올 것 같다 이 말이네. 내 마음 둘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잡거니 밀거니 요거 해석 잘해야 되겠죠. 태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잡거니 밀거니 높음에 올라갔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성. 됐죠? 그래서 님이 오직 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은데 님에 대한 소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뭐 방황한다? 뭐 괜찮아요. 방황. 됐죠? 내 마음 둘 데 없어 어디로 가야 되는 거냐? 잡거니 밀거니 높은 데 간다. 왜 가는데? 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됐지? 거기서 적극성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시리 진달래꽃과의 태도상의 차이점을 구하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겠죠. 자, 높은 데 올라가니 구름은 가니 안개는 아까 얘기했던 거 간신 나오는 거. 이거 시험 많이 나오는 것이.
대절에서 요거서 시조 연결되는 거 무조건 찾는 거야. 자, 그 다음 산천이 어둡거니 이런 어디 보며 지척을 모르거니 천리를 바라보랴. 해석 가능하지, 그지?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높은 데 올라가서 님을 보려고 하는데 구름과 안개가 막 일어난다. 산천이 너무 어두워. 어두우니까 1월을 어디 보며 1월 임금이겠지? 어찌 보며 볼 수 없다. 지척을 모르지 않냐. 그러니까 당연히 천리를 바라볼 수 없다. 어찌 보며 바라보랴. 바라볼 수 없다. 서리법이네. 이것도 이따가도 다시 뭐 하겠지만 서리법, 대구법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지. 이따 다시 해줄게. 차라리 물가에가 100길이나 보라 하니 오 바뀌었다. 아까 어떻게 했어? 높은 데 올라갔지? 이제 어떻게 갔냐면 차라리 물가에가 100길 보겠다. 그래서 이거는 공간 이동 이렇게 이어지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지. 자,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두운 정 바람과 물결이 방정맞게 어수선이 군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느레를 굽어보니 님에 대한 소식이 더욱 아득하구나. 그러니까 님에 대한 소식을 들으려고 어떻게 했어요? 산에 갔다 바다에 갔다가 그죠? 예, 소식이 더욱더 아득하구나. 모청 찬자리 요것도 표시가 돼야 되겠네. 모청 찬자리. 그러면 높은 매 100길 요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온 거야. 밤중만 돌아오니 그래서 시상전개 방법 미리 한번 써준다면 여기는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난다. 그죠? 예. 반벽청등은 누굴 위해서 밝혀놨느냐. 오르며 나르며 해치며 바자니니 뭐 서성대니 이건 해석 오른쪽 보면 되죠. 오르며 내리며 해며 서성대니 앞에 있었던 거 낮에부터 밤에 돌아올 때까지의 그 행동했던 거 있죠. 요거 나타낸 거고 적은 더 역진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긋하야 꿈에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 아까 물 같은 얼굴과 구별 잘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아까의 물 같은 얼굴하고 여기 나와 있는 옷 같은 얼굴 두 개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이따 설명은 다시 할게.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구나. 쉐라 뭐뭐구나. 마음에 먹은 말씀 슬카장 살자하니 아까 만단정에 했었죠. 그죠? 그 같은 표현이야. 눈물이 주룩주룩 나니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을 못 따야 모기조차 배웠다. 이런 거 가끔 일치 문제 나오더라고.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에 먹은 말, 마음에 먹은 말 그래서 만단정해를 하려고 만단정해에 회포를 풀려고 딱 했는데 그죠? 눈물이 주룩주룩 나니 말인들 어이했자 그럼 말씀을 못했다라는 얘기겠지? 요 일치 문제로 나오는 거죠. 정을 못 다하야 정을 다 풀어내지 못해서 목이 메여 하는데 오전된 개상이 잠을 깨웠다 요 내용이죠. 요 오전된 개성도 해석들 학교마다 좀 달라요. 됐죠? 옛날에는 요거 간신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간신으로 하는 학교들이 거의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그냥 장애물 정도로만 아직도 간신으로 본다면 그냥 간신으로 보는데 아니라고 하는 학교 좀 많으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어와 허사로구나. 이님이 어디 간 것인가. 꿈결이죠. 꿈결 비몽사몽 비몽사몽 니로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제 날 쫓아올 뿐이로다. 어여쁜 그림자가 나를 쫓아오는구나. 어여쁜 그림제. 차라리 죽어서 스여디어는 죽어서 나거리 대하이셔 님겨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겠다. 라고 여인 2의 소망이 드러났죠. 그랬더니 다시 여인 1 각신님 요거 3글자 다리야카니와 6글자 그래도 여기가 3글자가 맞춰져 있으니까 전격가사로 본다. 각신님 다리야카니와 구준비나 되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위로하는 말하기 이렇게 되겠다. 됐죠? 기본적으로 해석을 한번 쭉 해봤고요. 요게 우선 해석이 된 상태에 직접적으로 돼야 돼.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뭐 요런 것도 의역하지 말고 뭐 어중정 됐다 그러면 어수선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좀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내용 형식적인 측면하고 상징적 의미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자. 자 여기는 자 저기 가는 저각시 본 듯도 하구나. 뭔가 일면식 있다고 하지 그지? 일면식. 그리고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일면식 있다. 천상백옥경 이런 것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천상백옥경 요건 신선들이 놀던 공간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도교가 들어가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 작품은 유교
도교, 불교 요 세 가지. 그리고 요거는 맨 뒤에 윤회사상과 연결되어 있고요. 유교는 당연히 충 요거랑 관련 있고 도교는 여기 나와 있는 신선사상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거지. 도교, 유교, 불교가 중심화가 다 드러나는데 유교가 중심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천상백옥경. 어찌 이별하고 해다 저문 날에 누를 보러 가십니까? 요때는 관직에서 물러났다라는 표현을 천상백옥경을 이별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는 적강 모티프라고 부르게 된다. 적강 모티프. 됐죠? 네, 그래서 요 적강은 하늘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 그러면 위에 나와 있는 천상백옥경은 바로 누가 되는 거야? 그렇지. 선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사설이라는 말이 드러났지, 그지? 그러니까 화자, 그죠? 화자를 선녀처럼 표현해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A 부분에서 말하는 여인일, 요게 이제 작가의 객관화된 모습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여인 이가 내 얼굴이겠지, 그지? 요게 작가의 주관화된 자아다. 작가의 주관화된 자, 요렇게 부르게 되지. 그래서 나중에 요 표현을 이렇게 바꿔서 낼 때도 조금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작가의 주관화된 자, 이 주인공이라는 뜻이야, 그냥. 예, 편하게 생각하면 주인공이라는 느낌이지. 자, 그 다음 해다 저문 날에 누굴 보러 가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서리법 아니고요.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와 너로구나. 일면식 있네. 내 사설을 좀 들어봐라. 내 사설 여기서 이야기. 내 얼굴 이 거동, 이때 얼굴이라는 거는 얼굴만 보지 말고 이제 모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뭐 훈민정음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단어가 뭐 확대되는 거 이런 거 따지는 것처럼 이제 역사성 갖고 얘기한 거야. 이 거동이 님 괴함즉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뭐 이런 뜻이야. 아까 해준 대로 님의 사랑을 받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어딘지 날 보시고 너로구나 라고 여겨주신다. 그러니까 친근하게 대해주신다는 뜻이겠죠. 됐죠?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신다. 너로구나 반가워해 주신다. 그럴 때 나도 님을 믿어 군뜻이 전혀 없어 순수한 마음으로 이래야 교태야 여성화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디 반기시는 낯빛이, 그래서 아까 나왔던 얼굴빛 낯빛 이렇게 두 개가 다른 거지. 낯빛이 예와 어찌 옛날과 어찌 다르신가 이렇게 된 거지. 됐죠? 예와 어찌 다르신가. 그래서 님의 태도가 바뀐 것을 화자가 느끼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누워 생각하고 니로 앉아 해야 하니 잠이 안 오겠죠. 그래서 전전반칙. 요건 너희 학교에서 출제됐었던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서술형이 있었던 때라 아이들이 요 전전반칙이란 단어를 갑자기 생각을 못했던 친구들이 좀 있었어. 전전반칙하고 제자가인 뭐 그거 두 개 쓰는 거 6점짜리. 누워 생각하고 이로 앉아 해야 하니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쌓였으니. 자, 내 몸에 지은 죄가 매같이 산처럼 직유법이죠. 그럼 선생님 직유법이 쓰여도 죄라는 게 추상적인데 그거를 산으로 표현했으면 이것도 구체화되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미 직유법으로 구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상을 구체화시켰다라고 굳이 표현하진 않지. 왜? 직유법 자체가 그런 의미니까. 하자의 정서를 직유법을 통해서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매같이 쌓였으니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허물하겠느냐. 그래서 수원수국 다 내 잘못이다 자책인 거죠. 서러워 풀처 헤아리니 서러워 풀처 해니 다시 생각하니 조물의 탓이로구나. 자, 자책으로 했다가 이제 뭘로 간 거야? 그렇지, 운명. 요게 다 팔자구나. 팔자.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운명론적 태도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지.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위로하는 말하기. 맺힌 일이 있습니다. 여인 2가 말하는 거야. 이때 맺힌 일은 원한 아니야. 알겠지? 이거는 님에 대한 어떤 사랑? 님에 대한 사랑 정도로 좀 알아두시고요. 또는 걱정?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인 2가 요거는 저거 좀 알고 있어야 되겠다. 맺힌 일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그죠? 여인 2가 자신이 맺힌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맺힌 일이 있다라는 이때의 주체는 임. 됐죠? 요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여인 일이 여기까지 얘기한 거라고 보는 케이스도 있어. 알겠죠? 예. 글난 생각 마세요. 맺힌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됐지? 그래서 총 3가지로 해석되는 거니까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최근에는 그냥 요 1번으로만 해석을 많이 해. 알겠죠? 이제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문제집에서는 3번이나 2번 같은 경우를 제끼고 요까지만 출제를 하니까 요거는 뭐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고, 나중에 보기가 나오면 뭐 그런 정도 해석을 좀 하는 거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세요. 맺힌 일이 있습니다. 님에 대한 사랑이야. 님에 대한 사랑, 걱정. 님을 매셔서 님의 일을 내가 알거니 물 같은 얼굴이 편할 날이 몇 적이. 물 같은 얼굴, 요거는 연약한 얼굴. 아까 옷 같은 얼굴과 비교 좀 하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물 같은 얼굴이 편할 날이 몇 적이고 춘한 고열은 어찌 지내시며 추일동초는 누가 매시고 죽조반 조성매 예와 같이 세시는가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자시는가. 자, 여기에는 또 하나 내포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죠. 임을 옆에서 내가 모셨을 때, 그죠? 요 얘기야. 내가 님을 옆에서 잘 모셨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없으니까, 됐죠?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다. 요런 표현이겠지? 그래서 님을 내가 잘 모셨다라는 요 부분이 그 자부심도 나타날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내가 없으니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다. 요런 표현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요거는 님의 안위를 걱정한다. 됐지? 그래서 님에 대한 걱정, 염려, 요거와 관련돼 있는 시를 찾는 게 핵심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자, 뒤쪽에 요거 하나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표면적, 이면적, 그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표면적, 이면적인데 표면적은 임, 연인, 이면적으로 임, 군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화자. 원래 작가가 남자인데 화자를 여성으로 바꿨다라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겠지, 그지? 그건 이제 첫 번째로 공감을 유도하는 데 용이하다. 됐지? 두 번째는 자신의 정서. 표현이 수월하다. 이렇게 2가지 어떤 표현 방식의 효과를 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자, 그 정도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본문. 님에 대한 소식을 아무려나 어떻게든 알자고 하니 오늘도 거의로다. 내일이나 사람 올까? 올 것 같지도 않다. 약간의 이제 절망적인 또는 안타까움 이런 거. 내 마음 둘 데가 없구나. 내 마음 둘 데가 없다. 어디로 가잔 말고. 요게 이제 방황하는 거지. 방황.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 올라가니. 잡거니 밀거니 높은 매 올라가니. 높은 매 올라간 이유는 그렇지. 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 그래서 밑에도 써있지만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 높은 매. 높은 매에 올라가니 구름은 카니와 안개는 무슨 일이냐?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카니와는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라고 하니까 이게 이제 장애물이 되는 거지, 장애물. 간신 또는 정적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단어들 좀 체크해 주셔야 되겠지, 그지? 이렇게 되죠. 요거 많이 나오는 거지. 참설, 참원. 그래서 이때 참자가 모함할 참.
직간신. 요게 이제 충언하는 거죠. 예. 그래서 간언. 요렇게. 그래서 실제 참설 참언하면 참 긍정이 아니야. 간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문제가 제일 어렵죠. 구름이 무심탄 말이 아마도 허랑하다. 요 구름이 간신. 그 다음에 백설이 잦아진 고래. 백설이 잦아진 고래. 구름이 머흐레라. 오케이? 머흐레라. 뭐 안 찾아보더라도 요 정도만 알면 될 거야. 그래서 요때 구름이 일어난다. 그래서 요거는 고려 충신, 요거는 조선을 세우는 개국공신들. 그래서 여기 구름이 다 간신이 된다. 라고 좀 알아두시고요. 요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 요렇게 놓고. 다음 중 같은 거 골라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장애물. 그 다음 또 하나는 요것도 나올 수 있지. 구름이라는 게 이제 실현이다라고 한다면 실현에다가 세목한 땅 쳐놓고 그 다음에 자연물. 밑줄 땅 쳐놓은 다음에 다음 중 자연물 중에서 실현이 아닌 거 골라라. 요 문제는 생각보다 난이도가 엄청 높습니다. 됐죠? 요것도 이제 시조에 그 내신에 자주 나오는 시조랑 연결을 좀 해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꼭 반드시 봐야 돼. 알겠지? 요것도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구름은 물론이거니와 안개는 무슨 일인가? 산천이 어둡거니 1월을 어찌 보며 산천이 어두우니까 1월을 어찌 보며 지척을 모르는데 천리를 바라보겠느냐. 대구법. 됐죠? 대구법. 산천이 어두우니 1월을 못 본다. 임금 요거 상징. 지척을 모르니 임금 있는 곳. 됐죠? 바라볼 수 없다. 이거 서리. 차라리 물가에 가 100길이나 보자 하니 공간 이동됐죠. 그죠? 높은 매에서 이제 100길로. 됐나요? 100길이나 보라 하니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중정 된도이고 여기 나와 있는 산천과 여기 나와 있는 바람이 같은 소재가 되겠지. 그래서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그래 장애물.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느냐? 자, 이때 빈배만 걸려있다.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고 있다.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 됐죠?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 객관적 상관물. 자, 요때 사공이 충신인가요? 사공이 임금인가요? 이것은 상관없어. 두 개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기는 해. 다만 이 구절이 바로 외로움을 나타내는 구절이다 라고만 알고 있으면 되겠죠. 외로움. 강천에 혼자 서서 진은혜를 굽어보니 님에 대한 소식이 더욱 아득해지는구나 라고 그래서 님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은데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모첨 찬자리에 밤중이 돌아오니 모첨 찬자리, 요 모첨, 요 첨하고요. 이게 첨하. 그 다음에 뭐가 이제 그 띠집 같은 거예요. 띠집. 그래서 모첨 찬자리라고 하는 것은 화자의 위치 확인할 수 있죠. 화자의 집. 뭐 화자의 집 정도로 보는 게 낫겠죠. 그죠? 밤중만 돌아오니 이제 밤중이 되니 반벽청등은 누구리에서 발견한 반벽청등 이것도 중요한 단어죠. 반벽청등은 벽 중간쯤에 그죠? 등을 밝혀놨다는 뜻이야. 그럼 등을 밝혀놨다는 얘기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거고요. 그 기다림의 모습이 누구랑 비슷한 거냐면 화자랑 비슷한 거죠. 됐죠? 그래 요때는 객관적 상관물이면서 화자의 정서가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됐죠? 오르며 나르며 해치며 바자니니 아까 낮에 행동했던 거. 적은덕 역진하여 힘이 다하여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꿈에 님을 봤다. 꿈. 요거는 뭐 만남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인데 갈등의 일시적 해소 이렇게 되겠죠. 갈등의 일시적 해소. 됐죠? 갈등의 일시적 해소. 님을 보니 옷 같은 얼굴. 요게 이제 님의 아름다운 얼굴이야. 옷 같은 얼굴 직유법. 반이나마 늙어셔라. 뭐구나. 영판. 영판 쪼고죠. 그래서 뭐 리을세라 같은 경우 뭐뭐 할까 두렵다고 해석하지만 셰라는 그냥 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이야기하자 하니 만단정의 해포를 풀려고 하는데 눈물이 주룩주룩 나니 말인들 어띠하며 정을 못 따야 목이조차 메이니 갑자기 방정맞은 닭소리가 잠을 깨웠다. 됐지? 그러니까 이때 요거는 뭐 장애물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오정된 개성이라는 것은 낮이 돼서 닭소리가 나는데 거기다 내 주관적 감정을 이입한 거죠.
됐죠? 예. 방정마진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또는 새벽닭. 됐지? 그래서 뭐 방정마진이라고 한다면 주관적인 어떤 이미지가 개입됐다. 됐죠? 새벽닭 소리다라고 한다면 그냥 객관적인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제 이쪽 부분에 대한 해석의 논란이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됐지? 예. 어와 허서로구나. 이님이 어디 간 것이냐. 꿈속에서 나온 거. 그죠? 꿈결에 내려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어여쁜 그림자가 날 쫓아올 뿐이로다. 요거 되게 중요한 거지.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객관화시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외롭고 쓸쓸한 심정을 객관화했다. 그 이유는 내가 어여쁘다라고 한 게 아니라 그림자가 어여쁘다라고 한 거니까 이때 어여쁘다라는 건 불쌍한 이런 뜻이지. 됐죠? 그래서 자신의 정서를 어여쁘다 이렇게 객관화시켰다. 낯쫓을 뿐이로구나. 차라리 쓰여디어 나거리나 대하이서 소국적 애정관 님겨신 창 안에 번듯이 비치겠다. 예. 각신님 다리아카니와 구준비나 이 두 개 비교하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지. 그래서 나거리라는 건 소극적인 거고 구준비는 적극적인 애정관이라고 하고요. 나거리라는 것은 원경 멀리서 비추는 것 이라면 구준비는 근경 가깝게 가는 거고요. 나거리 시각적이라고 한다면 얘는 촉각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빛이 한번 비치는 일시적인 것이라면 구준비가 비치는 이건 지속적인 거. 전체적인 분위기에도 요때 구준비가 어울리겠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게 요겁니다. 선생님 송비인곡이 문제로 계속 나올 건데 요게 이제 적극적인 건가요? 소극적인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요 송미인곡 같은 경우에 이제 의지는 무조건 맞다고 보면 되겠지. 내가 차라리 죽어서라도 님에게 가겠다. 대신 근데 요 부분은 학교마다 또 달라.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두 개로 비교할 때는 명확해. 이렇게 비교할 때는 소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의지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그냥 적극적 의지가 드러난다라고 보니까 체크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것만 비교 좀 해주시면 아마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렇게 해서 송미인곡 우리가 정리 한번 해봤고 뒤에 시어 역할. 예. 빈비하고 반벽청 등 객관적 상간물 요건 외로운 심정이 투영돼 있다 이렇게 같이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임에게로 가지 못하게 그죠? 임에게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 간신 따로 구분해 놨죠. 만약에 서로 같은 게 아니었다면 굳이 구분은 안 했을 건데 꿈속에서나마 님을 보고자 하는데 그 화자의 노력을 방해하는 존재가 된다. 됐지? 그래서 위에는 얘는 그냥 다 간신 100% 맞고요. 밑에 부분은 논란이 조금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물가 요게 이제 화자의 노력이 등장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이라고 보는 거지. 됐죠? 그럼 선생님 앞에서 얘기했던 요거는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이냐 적극적이지 않냐라고 따지는 건 학교가 여러 개로 나뉜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적극 소극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 두 개로 나오면. 근데 그냥 이 안에서만 물어보면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에서만.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거 괜찮죠? 여기. 됐니? 예, 그거는 체크 좀 해주시고요. 문제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워. 오케이? 예. 그 다음 나걸과 구준비 님에 대한 사랑 이것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 이게 당연히 불교 관련된 거니까 좀 기억해 주면 되겠지. 불교 윤회사상 불교사상이라고 어차피 서술이 없으니까 뭐 윤회사상 이렇게 알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화자와 총신연주지사 아까 얘기했던 거 그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남성 작가가 여성화자의 목소리로 자신의 심정을 하소연하는 방식이다 라는 게 조건으로 붙어야 된다. 이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다. 됐죠?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작품 이제 진달래꽃 여기 한번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기 먼저 갑시다.